자, 이제 이슈들도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조금 큼직큼직한 이슈들만 뽑아서 왔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가능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엘살바도르 외에 또 다른 국가 어디였죠? 그때 그 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법정 통화와 관련돼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면서 중앙정부, 중앙은행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고 그런데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샘슨 모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파나마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빨리 무언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이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통령이 선출이 된 만큼 지금 해당 국가들, 파나마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아르헨티나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이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정화폐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엘살바도르랑은 경제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지금 3억 명 가까이 되는 국가이고 아르헨티나도 남미에서는 경쟁력으로 2, 3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했던 거랑은 완전 또 다른 차원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블록체인, 크립토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좀 메타버스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에다가 크립토를 붙여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IT 업계들이 너도나도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죠. 이 컬러버스라는 곳에서 카카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미 2차례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3D 메타버스 서비스 퍼피레드의 운영도 끝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컬러버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 넵튠이 지분을 44%를 보유한 카카오 증손 회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졌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이 싸이월드 Z와 함께 합작 법인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싸이타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관련돼서 코인도 나왔었는데 싸이타운 같은 경우도 출시한 지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법인을 해산하고 아예 청산 절차에까지 돌입을 했었는데 싸이월드랑 연동을 해서 국내에서 다시 한번 싸이월드 좀 붐이 일어나나 했었는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응을 많이 얻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도 유명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 메타버스 자회사가 있었는데 바로 컴투버스였죠. 컴투버스 같은 경우도 정식 출시한 지 2달 만에 희망퇴직을 받으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컴투버스는 일이나 경제 그리고 이런 놀이 같은 것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펼치는 실제 삶의 공간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일단 올해 3분기 영업 손실만
1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자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단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컴투버스뿐만 아니라 넥슨 같은 경우도 지금 넥슨 타운이라고 불리는 이 IP를 통해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여기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스터디 그룹이나 커뮤니티 모임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미니버스 출시를 예고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식 서비스 일정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넷마블도 올해 메타버스 게임인 모두의 마블2 이 메타월드를 글로벌에 출시하기는 했는데 썩 성과가 있지는 않았죠. 게임 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넥슨 말고는 다 올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었고 하반기 돼서는 조금 개별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성과가 실적이 나오면서 좀 가격 반등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를 준비했던 모든 IT 그리고 게임 산업의 회사들이 해당 플랫폼을 다 접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